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강사들이 이제 이 시간에 강의할 때 되면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근데 상투적이네, 이게 상투적이야. 남이 뭐 먹은 거 뭐가 중요해? 내가 먹은 게 중요하지. 나 뭐 먹었는 줄 알아요? 유부우동. 그것도 안 중요해요. 이분은 바로 배우셨네. 자,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한국인의 웃음 철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한국인의 웃음 철학? 그냥 나 좋을 대로 웃자 이거야. 사실 전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사들은 제일 첫 번째 말을 뭘로 시작할까? 그걸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오늘 동원 참치에 왔다. 그럼 이제 어떤 얘기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동원 참치만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합니다. 예비군도 동원 예비군을 갑니다. 2등하는 회사 보세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사조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럼 그냥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사조 참치 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전 사조 참치만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참치가 뭔지 아시죠? 사조 참치예요. 사조 참치. 이러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자, 공무원을 뽑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과장님이 되셨잖아. 여러분 군대처럼 그냥 세월만 가면 과장 누가 달아주나? 아니죠.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과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을 뽑을 때 여러분이 이제 뽑아야 되잖아. 내 입에 맞는 또 밑에 후배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공무원은 이게 꼭 필요해. 그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1조 오늘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조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뭘까? 웃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분을 내가 오늘 처음 만나 뵀지만 저분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눈치 빠른 양반이에요. 눈치 빠른 양반. 뭘 공무원이 웃음이 필요해? 그 노량진에 있는 애들 다 웃지도 않고 있던데 뭘 웃음은?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우리 2조 대표로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덕목 뭡니까? 유머 감각. 그게 그 소리야. 나 아까 이 양반이 나 당신 먹은 거 궁금하지 않아? 그럴 때 알아봤어.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더 진급해서 나중에 장관도 내시고 국무총리도 내시고 그리고 이제 남해 축구장 들어가서 이제 개박살도 내시고 그러려면은 이런 강의 좀 들어주셔야 돼요. 자, 3조 뭡니까? 공무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철학. 우와, 3조는 책을 좀 읽네. 책을 좀 읽어. 1조, 2조는 개뿔 그냥 여기 그냥 웃으러 왔는데 3조는 그래도 철학. 와, 책을 읽는 양반이야.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공책. 그런 걸 읽고 있어. 자, 그럼 우리 4조. 4조가 출석 성적이 좋습니다. 딴 데 안 가고 전부 저기 앉아 있어. 왜 그러겠어? 저 중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발휘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야. 딴 데 가봤자 개뿔 아무것도 없어. 우리 4조에 앉아 있자. 이러는 거야. 이름이 4조가 얼마나 나빠. 이 죽을 사자냐, 죽을 사자. 사층도 없잖아, 사층도. 그런데 4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5분이나 앉아 계셔. 와, 공무원에 이게 꼭 필요한 덕목 뭡니까? 세계적을 다 합쳐서 한국인의 웃음 철학. 여기 내가 이래서 공무원들 강의하기 힘들다는 거야. 너무 남의 눈치만 봐. 아니 내가 아무리 제목을 한국인의 웃음 철학이라고 달아놨지만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왜 한국인의 웃음 철학이에요?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목을 그냥 그때 맞춰서 달긴 합니다만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자, 우리 오존다 어디 갔나? 자, 6조. 자, 6조 대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저분은 혼자 남아 있겠어? 다들 앉기 싫어하는 거야. 어디 갔어, 6조원들? 자, 얘기해 보세요. 겸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6조. 겸손. 카메라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과장님들 공무원들이요, 정말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을 몰라요.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죠. 딱 하나 얘기합니다. 딱 하나. 공감대. 제발 내가 아픈 걸 좀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한 걸 제일 먼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맞벌이 하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 안 되는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는 3개월 동안 우리 애를 패대기를 쳤어요. 따귀를 때렸어요. 그 지금 큰 문제예요 벌써. 공무원 그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볼 때 그거 수십만 명 금방 후떡 넘습니다. 왜?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한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웃어보자. 그럼 웃으려면 어떻게 할까? 제일 필요한 게 공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끌어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빠르고 좋고 또 공감 능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웃음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듣고 허허허 웃는다는 거, 그만큼 공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굴 웃길 수 있다는 능력, 그건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갑자기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맞아.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웃지 않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몇 박 며칠 집에 안 들어가고 기숙사에 계시죠? 집에 전화 걸지 마세요. 집은 지금 축제입니다. 축제. 엄마 아빠 안 들어온다고 지금 축제 났어요. 축제. 파티가 벌어졌죠. 파티. 어머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 안 온대. 진천에 갔대. 거기서 그냥 몇 달 살면 좋겠어. 우리 아빠 안 온대.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각각 계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국세청 거기서도 오셨는데 내가 사실 국세청 과장급 국장급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 되신 여러분은 제 강의 못 들었을 거예요. 전 2번이나 앵콜 강의를 갔어요. 저 교수님 국세청인데 한 번만 더 와서 강의를 해주시죠.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듣는 분이 똑같으니까 다른 얘기로 가능하지요. 저 이번에 그 청렴 강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국세청 청렴 강의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공감을 해야 되잖아. 공감. 그리고 내 통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청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가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청렴 어렵지 않아요. 들키지 마세요. 그랬더니 빵 터지는 반면 몇몇 분들은 웃지 않는 거야. 그 웃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러겠어? 내가 사실 이 충청도 쪽에 와서 강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고향이 충청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충청도 사람들이 웃는 게 한 박자 늦어.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오면은 모 대학교, 아주 짜증나는 대학교가 있는데 교장 연수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말이죠. 우리 집에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훈아, 요즘은 선생님들한테 얼마 주냐? 보통 3만 원인데 저 선생은 우리 집까지 왔으니까 5만 원 줘.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 실화거든요, 실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아니 무슨 존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선생님 요즘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촌재기를 강사해? 유머 강사가 웃기긴 하면 되지 무슨 촌재기래. 그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우리 다 이유를 알고 있죠? 그분이 받아서 뭔 문제가 생겼든지 그분은 안 받았지만 그분 학교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그분이 뭐 문제가 생겼든지 뭐든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하시는 직원들이나 같은 동료, 친구,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웃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빨리 은퇴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쭉 가고자 하지만 이게 결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언제 은퇴입니까? 자, 퇴직 언제 하세요? 60? 오케이, 60이라고 칩시다. 60에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 얼마를 더 살아야 돼요? 적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일반 직원들이 야 공무원들은 연금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이 더 좋지 공무원연금 좋은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은요 오히려 연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온실 속에서 60이 딱 돼서 은퇴하고 나면 40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맨날 그러셨어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처음에 좋은 건 별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공감대를 느끼면서 내 민원인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60 은퇴하고 나서도 저 광활한 광해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 광해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모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갔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선 빵빵 터지는데 여러분들은 공감대가 없으니까 웃지를 않아. 괜히 내가 했어. 괜히.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헤맨 거 아시죠? 가나안 직선거리로 가면 2박 3일이면 금방 가. 그런데 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맸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남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기 때문에. 여자였다면 저기요 여기 가나안이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길을 물어봤을 텐데 남자니까 길을 안 물어보는 거야. 내비도 없던 시절에 따라와 그러면서 그냥 가족들을 끌고 가다가 40년 동안 고생시킨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오늘 배워야 될 덕목은 딱 하나,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90년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도피성 유학이었습니다. 첫날 첫 수업 시간에 뭐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뭐 어차피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한국에 가서 영화 감독이 되겠다.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영화과를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야 영화과나 들어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120분도요. 여러분 중에 과연 네 강의 듣고 싶어 들어온 사람 몇이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잖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감대가 넘치는 사람은 웃고 있어. 안 웃는 사람은 저 새끼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날 째려봅니다. 사실 요즘 강의하기 엄청 힘들어요. 100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제 얘기가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디안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인디안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추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추장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아니에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추장 마누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의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벌써 한 명 나갔습니다. 봐요. 저렇게 핸드폰 들고 나간다고. 저게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바로 사장한테 회장한테 얘기해서 그 직원 잘라버립니다. 근데 공무원 한 명 나가버리네. 저분 어디야? 어디 소속이야? 저 소속 기관장한테 내가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바쁜데. 여러분 제가 일반 기업 강의 가면요. 눈에 불을 켜고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실 분들은 저한테 손 들고 허락받고 나가세요. 저분 지금 봐서 3분 안에 안 들어오면 큰 겁니다. 큰 거. 강의 시작하자마자 1시간 동안 먹고 쌀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강의 시작하자마자 싸? 이거는 파블로의 그 법칙 있죠? 그 먹을 거 줄 때 종을 딸랑딸랑 치면은 종만 쳐도 침 흘리는 거. 이 양반은 수업만 하면은 저렇게 배가 아픈 이 파블로의 법칙.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아유 짜증나.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첫날 첫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죠? 제가 원어로 그냥 얘기해도 다 이해하시겠죠? 요즘 공무원들 수준 높아졌다니까. 오케이. 그날 미국 백발의 노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listen up. This is television. Okay? This is telephone, okay? This is computer, okay? And what is this? 그러면서 텔레폰과 텔레비전과 컴퓨터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답이 뭘까요? 스마트폰. 와우! 배재수 씨. 와. 여러분 이런 분들 이름은 3번 불러줘야 됩니다. 배재수. 내가 배재수라는 딱 성함을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배재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배재고등학교. 라라라라 시스분바 배재고등학교. 그런데 우리 배재수 선생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공감대는요 이렇게 공통점 찾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 고향 찾고 학교 찾고 그러는 게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반 민원인가 내가 저 양반은 분명 뭐 사고 치려고 왔어. 저 양반 분명 무슨 항의하러 왔어. 그럼 빨리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 은행에서 쓰는 방법. 은행에 창구에 가면 뭐가 있죠?
거기 사탕 같은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 먹이면은 조용해집니다. 뭘 먹이면은, 그래서 멀리서 오신 민원인들 더운 여름철에 왔다 그러면 저 죄송한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어머 힘드신 것 같네. 어머 여기 껌이라고. 껌 주면 안 돼요. 껌 주면 상대방 입에서 냄새 난다는 생각을 주니까 껌은 주지 말고 어쨌든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탕 같은 걸 주느냐? 보통 항의하러 온 사람 팔짱을 빡 끼잖아요. 그럴 때 팔짱만 푸는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밑에 사람들하고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래 사람들이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 잔뜩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바늘로 푹 하고 바람을 빼줘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아까 얘기한 추장. 근데 진짜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추장 마누라가 아니더라고요. 추장보다 높은 사람 누구? 고추장. 고추장이야 고추장. 그럼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초고추장. 자, 초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태양초고추장.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직원이 여러분 보고 웃지 않고 아재개그 이러고 앉아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직원하고 그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아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 처먹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날 따르라. 그럼 여러분만 피곤해. 여러분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밑에 직원들이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과장 다룰 때 떠오르시던 과장님 계셨죠? 야, 처음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김 과장님이 나 참 인도 잘해 주셨지. 내가 그 양반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런 분과 여러분이 공감대 형성했듯이 여러분도 아래 직원들하고 또 민원인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이 양반 아무리 봐도 큰 거야, 큰 거. 지금 5원이 됐는데 들어오질 않아.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이 세 가지 원을 기억하세요. 텔레비전, telephone, 컴퓨터의 합은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1990년도 제가 미국 LA에서 공부할 때 단 한 명도 이 답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 50명이 몽땅 바보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모토로라 벽돌폰이나 옥기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교수님도 스마트폰이란 단어를 쓰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첫날 모여 앉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마도 미래에는 텔레비전과 텔레폰과 컴퓨터가 합쳐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무슨 웃음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껄껄껄 웃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승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야 웃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웃는 사람이 있고 못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다리 힘이 튼튼해져서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나간 마라톤 대회에서 제가 선두였을까요? 중간이었을까요? 마지막이었을까요? 어디? 선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 나간 대회라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뛰는 사람은 어딜 보고 뛰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뒤를 봅니다. 뒤. 내가 꼴찌인가? 근데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뚱뚱한 놈이 헉헉대면서 쫓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웃음이 났어요. 근데 그 놈이 내가 웃는 걸 봤나 봐요.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야, 인마 거기 서봐. 너 나보고 비웃었지. 너 꼴찌로 달리는 게 어떤 심정인지 맛보게 해줄까? 그러더니 갑자기 기권하더라고요. 기권. 응? 이 말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00 이상의 IQ와 한 달에 3권 이상 책을 읽는 지성인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크게 빵 터진 웃음이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삼성 사장단이었어요. 거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기 전에 비서란 양반이 교수님 평소와 다르게 저희 사장님들은 그래도 다 한 50대시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잘 안 웃으시니까 그렇더라도 너무 이렇게 노여워하진 마시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강의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웬걸? 내 평생 그렇게 빵빵 웃는 분 처음 봤어요. 그 중에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얼마 있다 깜빵에 들어가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빵빵 웃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양반들은
일단 억지로라도 나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조크를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조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웃는 직원은 여러분과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개뿔. 요즘 웃겨보려고 화장님이 한마디 했는데 어우 씨 아직 개그 뭐 이러면서 저리 가버리는 그런 애들. 참 불쌍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김포에서 어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뒤에 앉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런 여학생들인 것 같아요. 어우 씨 난 짜증나. 늙는 거 짜증나. 난 40 넘으면 죽어버릴 거야. 50이 넘어서 창창하게 살아있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지. 그게 확 돌아보면서 야 그럼 난 산송장이냐? 난 죽어야 되냐? 어휴 이랬어야 됩니까? 전 그러지 않았어요. 뒤를 싹 보면서 50 넘어 사는 나는 그럼 미쳤어. 정말 미쳤어.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가지고 전국적인 스타가 됐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 알아봐야 되는데 몰라. 뭔 소리라는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웃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가 유식하고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 웃는다는 얘기는 넌 바보라는 얘기예요. 바보. 이걸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막 댓글들을 아주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답니다. 방금 전에도 어떤 분이 야 말 잘하는 놈들은 대부분 유치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고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다고 댓글을 확 지워버리거나 막 거기다가 욕을 쓰면은 사람들은 욕을 쓴 나를 더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하하 맞습니다 하고 긍정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법의 일종입니다. Yes and라는 화법인데 상대방의 말을 일단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 잘하는 사람은 유치하듯이 유치한 사람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유치하게 사세요. 유치하게 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 너 혼자 살지? 너 독거노인이지? 막 이런 얘기 쓰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건 뺐는데 여러분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만 웃어도 다행인데 겉으로라도 웃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과학적으로 한번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웃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말도 그렇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안 하면 일찍 죽는 거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웃는 것도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양을 다 웃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양은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젊은 시절에 웃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죽기 전에 웃고 죽어야 돼요. 양로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분들 대부분 젊은 시절에 안 웃어서 그래. 안 웃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이거 봐. 꼭 웃는 게 5초가 늦어. 5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뭐 웃음 치료다 그런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 제 강의 듣기 전에 뭐야 이거 웃음 치료 이런 거 아니야? 그 웃음 치료 나도 한번 가봤는데 짜증나더라고. 여러분 내가 억지로 웃는 건지 좋아서 웃는 건지 뇌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웃어버리세요. 하하하 자 웃으세요. 안 웃으면 입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1시간 내내 억지로 웃게 합니다. 사실 억지로 웃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억지로 웃는 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아까 공감은 웃는 거하고 직결된다고 그랬죠. 백화점에 가면 우리 직원들 많이 웃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사이즈가 안 맞네. 제가 다른 거 갖고 올게요. 막 그러면서 웃어주잖아요. 억지로 웃죠. 억지로 웃다 보니까 그들은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 공감을 하려면 웃어야 되는데 그 웃음이 억지 웃음이면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만. 내가 진심으로 웃는다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제일 많이 써붙어 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자가 요즘 많이 써붙어 있습니다. 행복, 행복, 행복. 그런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 나라로 가고 있나요? 자, 우리 1조. 행복하기 위해서 꼭 나에게 필요한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뭡니까? 관계. 오케이.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과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가 될지 상대방이 개가 될지는 뭐 그건 뭐 두고 보겠어요. 자, 2조.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뭡니까? 웃음. 이 양반은 그냥 뭐든지 웃음이래. 이것도 웃음이고 저것도 웃음이고. 오케이. 그런 자세 좋습니다. 예. 자, 3조.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뭡니까? 건강. 좋습니다. 자, 4조. 뭡니까? 돈. 6조. 뭡니까? 제가 돈 올라가는 거 아이고, 돈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누가 6조 하래? 4조를 해야지. 왜 뒤에 앉아? 학교에서도요,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앞에 앉은 애들이 또릿또릿합니다. 뒤에 앉은 애들은 멍청해요. 물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조편성이 저렇게 돼가지고 뒤에 앉으셨지만 놀랍게도 환경에 따라 내가 바뀝니다. 지난번에 그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아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늘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앉고 싶은 데 앉아라 그랬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어디 앉은 줄 아세요? 전부 앞에 2분단 3분단 그 안쪽으로 그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DNA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치죠?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부모가 또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를 저도 쓰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자기계발서 안 봅니다. 그거 백날 본들 성공으로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어디야 그 호텔 사장 아들 딸들 자기 엄마를 뭘 칼로 찔러 죽였느니 어쩌느니 죽이진 않았구나. 칼로 찔렀다라는 그런 정황적 그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과연 성공할까요? 학문적으로 보자면은 인성이 더러우니까 성공 못하겠지? 웬걸? 나중에 지켜보세요. 그 아이들 얼마나 평생 잘 먹고 잘 살지. 세상은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갈 길이 어렴풋이 정해져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NA.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안 가르쳐도 마음대로 너희들 앉아 그러면 알아서 그냥 앞에 앉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앞에 다가와요. 어떤 애들은 무조건 뒤에 앉아요. 무조건. 두 번째, 그걸 가르칩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 부모들이 가르쳐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저 같은 교수나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백날 해줘도요, 그걸 통해 바뀌는 애들은 1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4박 5일, 3박 4일 교육을 받죠? 교육 받고 나서 배우는 거 뭔지 아세요? 아, 교육은 개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걸 배웁니다, 이거. 여러분이 딱 바뀔 것 같아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바뀌는 거라고 내 통장에 잔고밖에 안 바뀌어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 근데 한 가지 기분 좋은 거는 내가 고속도로를 달릴지 국도를 달릴지 시골길을 갈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차선을 변경하든 그 안에서 시골길을 가면서도 즐기며 갈지 그 안에서 강도를 당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가 않아요. 태어나서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인생 속에 어떤 아이는 이미 90m에 가 있단 말이에요. 걔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걔는 1등이에요. 우리는요 100m 뒤에 150m 뒤에서 뛰어야 됩니다. 땅소리도 듣기 힘들어요. 얼마나 역같아요. 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역같은 세상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꿔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했어요. 왜? 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언제 들어오나. 아니, 이 양반은 똥을 바지에 쌌나? 똥에 바지 싸고 바지 빨아입고 그러고 들어올 시간이야. 30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다 온 거야? 내가 쓸데없는 얘기만 했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만약에 딱 알아듣고 앞으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여기에 몰두했다면 저의 오늘은 확 달라졌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야구 중계권 중에 그 뉴미디어 판권이요, 공중파가 계속 갖고 있다가 올해부터 통신시장에 뺏겼어요.
통신사가 공중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AT&T가요, 타임워너사를 97조인가?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으로 샀어요. 왜 산지 아세요? 이젠 뭐 넷플릭스다 뭐다 경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영상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100조 가까운 돈에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텔레비전과 텔레폰과 컴퓨터,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요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촛불을 통해 대통령이 바뀌면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뭐 본인이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내가 안 만나고 대신 반기문 대통령을 만났어요. 난 지금도 내 마음속엔 반기문이 대통령이야. 내가 충청도 음성이라 그런 게 아니야. 내 그래도 반기문 씨 만나가지고 밥 한 번 먹었으니까 내 반기문 씨 찍어주게 되는 거야. 반기문 씨 좀 잘 좀 하세요. 왜 승차권 2만 원짜리 2장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표를 날려버리셨어요. 그날도 나 만나셨을 때 페르가모 혁대 차고 나오셨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동대문 시장 가서 싼 혁대로 바꾸라 그랬죠.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 양반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갑자기 일주일 만에 표가 다 떨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참모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줄 사람을 수배했어요. 두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나를 추천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내가 그날 마포에 있는 그 준비 사무실에 딱 갔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딴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랑 딱 둘이 앉았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음성입니다. 저도 음성이에요. 충청도 음성. 사실은 저 음성에서 좀 멉니다. 장원입니다. 장원. 하지만 넓게 보면 음성이나 장원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같은 충청도 아니야. 충청도. 그리고 만약 이천 사람 만나면 저 장원이에요. 다리 하나 건너면 이천입니다. 이천.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쨌든 음성이란 얘기에 우리 반기문 씨가 입이 찢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그때는 판세가 기울었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뭐 유머 같은 거는 잘 못하겠으니까 뭐 알아서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언전 연설문이 나오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좀 리라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얘기하기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멘트들을 제가 좀 적어드렸어요. 그때도 저는 민주당에서 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났는데 저를 불러다가 강의 들은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 가서 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강사 수업에 힘드시죠? 아무도 여기 안 오려고 그러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 줄을 못 대서 난린데 이렇게 떨어지고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우리 어머님 탓입니다. 어머님. 참고로 우리 엄마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얼굴에다 파마머리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게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항상 이러셨죠. 초상집하고 잔치집하고 겹치면은 초상집부터 가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봐봐봐. 여러분들은 빵 터지잖아. 빵 터지잖아. 근데 여의도 그 당사에서는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유머라는 거는 공감대 형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위험한 조크도 해야 돼요. 왜? 웃음을 통해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내가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웃음 전략이 가장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가을에 이포라는 데 가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골프를 치고 그 앞에 있는 막국수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드시고 가신 집 그러면서 확 휘호가 붙어 있고 막 그분이 드셨던 그릇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산을 하면서 주인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장님,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고 제가 자한당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장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럼 당장 떼버려야죠. 그 막국수집이 이포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커. 그 뒤에 내가 고등학교 동창 골프 모임에 전부 그 집 데려갔어요. 그 집. 그 얘기를 제가 왜 자유한국당에서 했을까요? 사실 제가 뭐 그 당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영원히 민주당이 갈 것 같았지만
벌써 2년 만에 국민들 마음의 반을 잃었어요. 사실 이 투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30% 양쪽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변해요. 그 중간 40%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의 장이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다. 난 성남시 가서 그랬어요. 그 양반이 성남시 시장일 때. 여러분이 시장님을 경기도지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야.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야. 어? 미치는 거 봐. 저 6조 앉아 계신 분 미치잖아. 강의 들을 때 내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뒤에 앉지. 그렇지. 나 침 튀기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분도 나랑 같은 고향인 것 같아. 눈치가 빨라, 눈치가. 세계적인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카톡. 카톡은 아니야? 누가 카톡 했어, 카톡. 제발 강의 중에 카톡 좀 켜놓지 마. 뭐 카톡이 세계적인 5대 그룹이야. 그 다음에 뭐죠? 까먹었잖아, 이게 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저분 아마존을 안 해? 그리고 넷플릭스. 이 5개 기업입니다.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국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집에 그 CD 같은 게 한 장씩 공짜로 날라오고 그랬었어요. CD 하나를 보고 네가 이걸 멤버십 40불인가를 내고 보다가 다시 우편함에 꽂아놔라. 그럼 언제든 뭐 계속해서 네가 무한정으로 빌릴 수 있다. 그 넷플릭스의 창시자는요. 그 당시 가장 큰 비디오 회사 블록버스터에서 영화 하나를 빌려봤는데 깜빡 잊고서 안 갖다 준 거야. 그때 연체료가 40불이 붙은 거야. 연체료가 40불. 미국은 얄짤없어요. 그걸 내면서 이 사람은 화만 낸 게 아닙니다. 그래? 나만 이렇게 골탕 먹은 거 아닐 거야. 나만 이렇게 화나지 않을 거야. 나처럼 화내는 사람들만 잘 다루면은 정말 블록버스터보다 큰 회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버린 거예요. 연회비만 내면 우리는 연체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2개를 빌려가는데 2개를 반납해야 또 2개를 빌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아서 반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넷플릭스가 된 거예요. 블록버스터 어떻게 됐죠?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 이번에도 그 캡틴 마블 그 영화 보니까 그 과거로 돌아간 친구가 블록버스터에 쾅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어요. 난 혼자 낄낄댔어요. 그 블록버스터가 망했다는 걸 미국 관객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옛날 추억의 장소거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근데 그 망한 블록버스터에 빵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미국 영화 보면서 웃지 않는지 아세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공감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웃지 않는 사람, 내가 뭐 야 저런 거에 웃어? 야 저 가벼운 거에 웃어? 그런 분들은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연기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연기력. 지금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 울지도 않아요. 웃음과 울음은 반대 방향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기찻길과 같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이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우는 사람이 공감도 형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뽑을 때는요. 여러분들 누굴 뽑아야 되는지 알겠죠? 사우스 웨스트에서 뽑는 방식을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공무원들도 5분 스피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봤어요. 5분 스피치에서 뭘 다루려고 하나. 근데 정작 중요한 이 공감대 이런 걸 좀 빼먹고 있더라고요. 사우스웨스트는 어떤 식으로 직원을 뽑냐면요.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기 보니까 물이 다 빠져 있더래요. 그 물 빼먹는 그 저기 정수기가. 그 한 지원자가 그냥 물통 옆에 있는 걸 들어가지고 딱 꽂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이 나와서 합격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뭐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 정신이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하면 아주 딱 좋을 뿐입니다. 그럼 합격됐어, 합격. 사우스웨스트 비행기 한번 타보셨어요? 저는 이제 타봤어요. 거기는 희한해요. 좌석이 없어요. 그냥 먼저 중간 A, B, C 이렇게 타는 선만 돼 있고 번호만 갖춰져 있을 뿐이지 안에 타면은 앉고 싶은 대로 앉으면 돼요.
또 여승무원은 더 웃겨.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바빠가지고요. 저희들 땅콩을 일일이 나눠드릴 수가 없거든요. 비행기가 LA에서 출발하면은 복도에다가 땅콩 박스를 놔둘 테니까 옆에 땅콩 박스가 흘러가면은 그때 집어가세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비행기가 쫙 뜨니까 땅콩 박스가 복도를 따라 쫙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웃으면서 집어서 자기만 먹나? 아니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야. 난 그렇게 맛있는 땅콩을 처음 맛봤어요. 누구는 그 땅콩 때문에 이사에서도 잘리는데. 여러분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어디가 좋아요? 똑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좋은 걸 찾아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난 그래도 대한항공이 좋아. 왜? 아시아나는 밥을 안 주잖아. 밥을. 근데 대한항공은 물은 주잖아요. 던져줘서 그렇지 물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업자득으로 이사가 그만됐는데도요. 우리나라 30%의 사람들은 지금도 욕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빨갱이가 됐어. 빨갱이. 어떻게 저렇게 뭐 회장을 쫓아내? 30%가. 여러분 중에도 30%는 저한테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불쌍해서. 그냥 그대로 죽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해서. 난 이 충청도에 강이 오기 싫다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야, 너 무슨 데모야, 이 새끼야. 데모하는 새끼들 다 빨갱이지. 사실 80년도까지는 어쨌든 순수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데모를 했어요. 그 당시 데모 안 했던 애들이 또라이예요. 아세요? 그 당시 분명히 두 파로 나눴어요. 60대 저는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저희 과에. 자, 시청으로 나가자. 그랬을 때 따라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양대 연극영화과의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걔들이 블랙리스트도 올라가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은 학생 시절부터 불의를 참지 못했다고. 왜? 그 당시 80년도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가 없던 환경이었어요. 하다못해 경찰이 쫓기는 걸 찍으면 다 편집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자유민주 이런 건 잘 몰랐지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 뜻 하나였어요. 그때도 야,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 열심히 해서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바꾸면 돼. 그리고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친구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했죠. 정작 그렇게 올라간 사람조차도요. 절대 세상을 안 바꾸더라고요. 못 바꾸더라고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시커멓게 썩다가 그냥 그대로 뒤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는 그 속담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꾹꾹 참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말할 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하시면요. 여러분의 동료들도 박수 쳐줄 거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박수 쳐줄 거고요. 주민들도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쓸쓸하게 잘려서 이제 나가야 되지. 하지만 그 평지풍파를 겪고 난 사람은 나머지 40년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본보기가 접니다. 저. 안녕하세요. 전우성입니다.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상훈 작가한테 일주일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유튜브 일주일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고객들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카톡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을 가르쳐 드립니다. 수강생은 유튜브 기자로 임명합니다. 문의 전화 864-207-6547